자, 그럼 이제 오늘 뉴스로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요즘 아주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찐윤들의 순환 시대. 아하. 와, 이게 재밌어. 이철규도 그렇고. 찐윤 이철규. 네. 예, 아들 마약 거래 입건 사실이 이제 4개월이 지나서 이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일단 우리 저 검사님,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게 그 2024년 10월 29일에 사건이 접수가 된 거예요, 이 마약 네. 사건이. 근데 왜 CCTV로 인물을 특정하는데 1월 3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많이 걸렸죠. 이거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CCTV로 특정한 게 1월 3일인데 이철규 아들을 체포한 거는 그로부터도 한 2, 3개월 후예요. 3월 25일이니까. 근데 마약 같은 경우에는 소변 검사 2월 25일. 체포는 3월 25일 아니에요? 오늘 2월 25일. 죄송합니다. 2월 25일. 죄송합니다. 그럼 마약 같은 경우에는 소변 검사, 네. 모발 검사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 시간이 되게 중요한 사건인 것 같은데 중요하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마약 사범은 체포를 하면 바로 간이시약으로 이제 소변을 이용해서 하죠. 근데 네. 그거는 대략 최근 일주일 아니면 길어야 한 열흘 이내에 그 복용한 마약 정도만 검출이 돼요. 네. 그래서 그럼 뭐 하냐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머리카락 뽑잖아요. 예. 머리카락을 뽑으면 사람이 보통 한 달에 1에서 1.5cm 정도의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그래서 2달 이상을 시간을 소비하면 한 3cm 내외가 자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체포된 게 그 10월 29일 날 사건이 접수되고 나서 넉 달이 흐른 다음에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머리를 깎아도 한 그렇죠. 두세 번 이상 깎았을 시간이야, 이게. 네? 그리고 뭐 채모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경찰의 해명이 영 납득할 수 없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10월 29일 날 하는데 뭐 CCTV를 통해서 인적 사항 확인하는 게 1월 3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만 그죠? 적어도 1월 3일 날 인적 사항이 확인이 됐으면 바로 데리고 왔어야죠. 그렇습니다. 바로 데리고 와서 바로 뽑고 했어야 되는데 이걸 시간을 늘리면서 지금 변명을 대는 게 무슨 상선에 대한 수사 등이 필요해서 시간이 걸렸다 그러는데 아니 사람을 안 데리고 왔는데 무슨 상선에 대한 수사가 되냐고. 일단 잡아채 와갖고 뽑은 다음에 그 증거를 바탕으로 너 실형 얼마 살래? 아니면 이른바 공적을 쌓는다고 하잖아요. 네. 공범에 대한 아니면 상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이른바 그 공적 지겠군이라고 조서라고 하죠, 이런 걸 지겠군. 써줘요. 검찰에서. 그래서 그걸 재판부에다 제출하면 선고를 할 때 양형에 많이 참작을 해줍니다. 이제 공적 쌓는다고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윗선에 대한 그 자백을 받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시간을 너무 넉넉하게 네. 줬어요. 그러니까 있잖아. 석연치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철규 의원 본인의 말로도 반박할 수 있어요. 자기는 아들이 입건된 것도 몰랐다고 하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친월 특정해서 못 찾겠으면 아버지한테도 아들 어디 갔냐고 물어보고 주변 사람한테 다 확인해서 잡으려면 네. 근데 그것도 안 알려줘서 이철규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이 말이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거 그 진짜. 시간 벌어가지고 증거 인멸하려고 하는 그렇죠. 게 그죠? 너무 농후합니다. 네. 네, 그나마도 지금 이제 윤석열이 탄핵될 것 같으니까 이게 네, 이제 맞아요. 나오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 좀 한번 해봅니다. 네. 그나마 제가 보기엔 검찰이 2월 25일 날 체포를 한 게 언론이 취재 들어가니까 한 것 같아요. 이거 당연하지.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거 곧 보도 나겠구나 하니까 이제 그때 가서야 그 수사를 시작한 것 같고 만약에 언론 보도가 아무 낌새가 없었다고 하면 아휴, 뭐 그냥 묻혀버렸을 또 묻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런 들어요. 수사기관을 어떻게 믿어. 예. 진짜. 자, 그리고 또 친윤 장제원 의원. 네. 오랜만에 뉴스에 이제 거론이 됐는데 성폭력 의혹과 관련한 보도가 나왔어요. 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좀 지난 일이긴 합니다. 2015년 11월 17일에 장제원 전 의원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방에서 당시 자신의 비서였던 일단 A 씨라고 하겠습니다. 네.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지금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당시에 장제원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었는데 아버지가 설립한 대학의 부총장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피해자는 그 비서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총선 출마를 그 다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거 5개월 정도를 앞두고 그 프로필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이제 촬영을 한 다음에 촬영팀하고
뒤풀이를 가졌대요. 어. 근데 피해자가 이 자리에 합류했는데 예. 뒤풀이 2차가 끝난 다음에 장제원 전 의원하고 일행 한 명이 자신을 한 호텔 와인바로 데려갔고 피해자에 따르면 기억을 잃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경찰은 장제원 전 의원이 이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서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일단 의심을 하고 있고요. 피해자 측에서는 장제원 전 의원이 사건 이후에 여러 차례 회유성 문자를 보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 문자 공개가 됐거든요. 잠깐 좀 그렇습니다. 볼까요? 문자. 네. 보면 장제원 전 의원 쪽에서 뭐 누구야 통화 좀 하자. 그리고 그냥 그렇게 가면 내 마음은 어떡하냐. 그다음에 문자 받으면 답 좀 해라. 어디야? 서울, 부산, 친구 집? 요렇게 이제 문자를 보낸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뭔가 좀 다급해 보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힘들어 하니까 합의금 쪽으로 또 2천만 원도 건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왜 그 한때 그 미투 사건이 굉장히 좀 많이 잇따랐지 않았습니까? 그 2018년에 국회의원실에 취직까지 했던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워낙에 이제 그 유력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말 못하다가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견디지 못해서 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혐의 자체가 중간간 치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이 형량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동안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장 의원이 지역에서 또 지역구 의원이었고 그렇죠. 또 이 현 정권의 실세였기 때문에 실세죠. 그 동안에는 아마 피해자가 이거를 알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음. 겁니다. 수사기관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진실이 좀 제대로 밝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그 장재원 의원은 뭐 어찌됐든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제 당의 피해를 주기 싫어서 탈당했죠? 예. 그렇습니다. 네. 당은 참 다들 사랑해. 뭐 이분이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기종 당을 이렇게 사랑하나? 당을 지금 당 완전히 엉망됐는데 그 당을 피해주기 싫어서 탈당해. 장재원 전 의원은 탈당을 하면서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 이런 강한 어떤 입장을 밝혔는데 그간에 열심히 부산시장 나가려고 준비하고 그렇죠. 있었다고 예. 했는데 아. 저런 일로 가버리면 내 마음이 참 어떡하냐. 잘 모르시는데 장재원이가 우리 또래 우리 동갑이야. 나보다 훨씬 젊어 보이지만 내 마음이 참 어떡하냐. 이제 하면 어떡하냐. 네. 이 친윤들 네.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확실히 그 정권 말은 말인 것 같아요. 건진 이야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아 맞아요. 건진. 예. 그리고 건진과 관련해서도 또 압수수색이 있었더라고요. 건진법사 이름이 이제 전성배 씨인데요. 네. 검찰이요. 이 건진법사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 카카오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남부지검이고 지난 4일 오후 1시 반쯤부터 경기도 판교에 있는 카카오 사옥에 수사관을 보내가지고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그 2022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당시 국민의힘 공천 관련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의혹이 생겼는데 이걸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지금 뒤늦게 이렇게 그러게. 그동안 무수히 많은 의혹이 제기될 때는 네. 움직이지 않다가 그러게. 이제 윤석열 씨가 이제 탄핵이 되려고 하니까 뭐 이제 다음 주에 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네. 이제 카카오까지 압수수색하는 네. 이례적인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수사기관은 안 될 것 같아요. 권력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뭐 어. 수사하고 안 하고 뭐.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검사님. 아니,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아니 그런데 예. 일단 죽은 또는 죽어가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도 열심히 하면 좋겠어. 지금 그거는 같아서는. 뭐 맞긴 합니다만. 예전에는 그거는 확실히 했는데 요새는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요새는 죽어가는 권력인 게 명확한데도 수사를 안 하고 뭉개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만도 못해. 지금쯤은 그래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되게 좀 야속하고 배신감을 느낄 것 같긴 해요. 저 남부 검사장 신흥석이잖아. 그렇죠. 네, 신흥석 지금 건진 지금 3번째 저거 하는 거잖아요. 영장 지난번에 2번 청구했다가 기각당하고 다른 걸로 지금 또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집요하게 하고 있는 거야. 신흥석은 과거에 친윤 검사로 굉장히 유명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 남부지검장 하는 건데 아. 윤석열 입장에 생각을 해보자고. 와, 그러면 진짜 뚜껑 날라가지. 저렇게 해버리면 참 윤석열 마음은 근데 신석 검사가 어떻게? 제 기억에 그때 2001년, 2002년 그 무렵에 다 광주에 근무를 같이 했었어요. 그럼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검사, 뭐 음. 저도 있었고 권성동 부장, 뭐 신흥석 검사도 광주에 있었고 다 친윤인데 혼자만 아니냐? 근데 신흥석 검사장이 생각보다 못 나갔어. 이 정부 들어와서. 그랬나요? 왜냐하면 거기가 28기니까
고검장 승진을 진작에 할 줄 알았는데 못했어요. 근데 서울 남부지검이 물론 중요한 보직이긴 한데 생각보다 못 나갔어요. 근데 저도 요거만 좀 누구 걱정할 입장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요거 뭐 하나만 첨언하면 네네. 당시에 2022년도 6월 달 거 지금 수사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때 재보궐선거 그 창원 의창 김영선 네. 네네. 해준다. 같이 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방선거가 아예 열린 판이었어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안에서 사실은 이제 와서 드러나 보면 좀 이상했다라는 뭐 구청장들이나 이런 공천 기초단체장들 이상했다? 음. 그런 공천 이상하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지방선거 관련된 수사도 요 김영선 수사와는 별도로 그렇습니다. 아마 저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의아했던 공천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당시에. 대부분 아. 이 공천 관련한 거는 안 된 사람들 쪽에서 나와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하고 더 뭐 금액이 오가도 더 큰 거는 된 경우야. 그러니까 뭐 당선된. 돈을 그렇죠. 돈을 대가로 공천을 받았다고 하면 안 된 거보다는 진짜 공천도 받고 당선도 된 경우가 훨씬 크거든. 그렇겠죠. 근데 그건 말이 안 나와. 안 나오지. 말이 안 나오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한 수사가. 맞습니다. 네. 근데 소문은 슬슬 나오기 시작. 많이 들려요, 얘기들이. 이제 그때 지방선거가 주목은 못 받았지만 거의 다 이기는 선거였거든요. 근데 당내 경선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좀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경선을 제대로 안 치르고 공천을 받은 몇몇 케이스에서 소문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김영선도 똑같잖아요. 3등 조사 나왔는데 막 전략 공천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뒤에서 작업이 들어가서 맞습니다. 네. 뭐 어떤 후보들도 뭐 경선에서는 막 떨어졌는데 갑자기 막 전략 받았던 사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떨어진 쪽에서 이제 권력이 쓰러지니까 네. 뭔가 얘기들을 좀 흘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는 윤석열 생각도 좀 듭니다. 김건희 수준이나 스타일을 너무 잘 아니까 내가 보기에는 자기들끼리 좀 나와바리 구분을 한 것 같아. 수도권은 건진이 먹고 비수도권은 명태균이 먹고 그런 것 같아. 그래. 관할을 나눠가지고 나눠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진짜 명태균이 어. 건진법사 막 무시하고 네, 이런 무시 얘기- 많이 했었죠. 맞아요.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이제 경쟁 체제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김건희는 굉장히 상황이 난처해지는 거고 또 한 명 이준석 난처해지겠군요. 그러니까 그때 공천 개입이라는 게 저도 그때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고양이가 생선 가게에서 생선 하나만 훔쳐 먹을 일은 없다. 없어요. 생선 가게에 뭐 갈치도 있고 고등어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다 먹죠. 네. 그래서는 사실 재보궐 너무 이 명태균이 김영선에 꽂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만 봤지만 맞습니다. 지방선거라는 어마어마한 판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여기를 이제 좀 파보게 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김진태는 뭐 어느 정도 윤곽이 많이 나왔었고. 거기 이제 명태균 쪽. 네, 명태균 쪽입니다. 네. 수도권이 안 나온다 싶었는데, 알겠습니다.